안녕하세요. 김제 갤러리팜의 안티카우스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이고요. 제가 100일 챌린지를 시작한 지 24번이 되는 날입니다. 고창에 패치님 중에 김미숙이라는 분하고 김미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지금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이 뭐 73번째 정도 됐더라고요. 어저녁에 이제 김미숙님하고 같이 라이브 하는데 들어가서 하는데 되게 좀 부러웠어요. 74번을 라이브를 쉬지 않고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저의 3배를 했잖아요, 딱.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부럽다고 했더니 김미숙 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라고, 하다 보면, 70번이 금방 되더라고. 금방 50번 되고, 금방 70번 되고, 그렇더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단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나름의 이제 콘텐츠, 남들이 말하는 이제 콘텐츠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저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안녕하세요. 왜 손가락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렇게 미리 다 하지도 못하고 꺼버리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도 나름의 좀 묘미가 있고 또 좀 되게 재미있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소재를 했을 때 네. 이것을 소재를 했을 때 괜찮을까 했는데 의외로 저도 이제 다육 아트를 이거 처음 했을 때 이게 괜찮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구나. 또한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또한 좀 괜찮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콘텐츠 개발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한편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번 10번 끝나면 또 다음에 뭐 하지?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는 2번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날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번이 그냥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10번은 금방 끝나되 또 우리가 봉급날이 되게 기다려지지만 날짜는 안 가는 약간 그런 거 있죠. 날짜는 되게 잘 가는데 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100일을 한다는 거 저도 무모하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00일을 한다고 덮벅했다가 요즘에 지금 우리 클론구들이 인제 100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요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생각은 그래 그래도 둔봉님하고 저하고 조금 이렇게 일찌감치 했으니까 이분들이 또 이렇게 또 따라서 하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지금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생방을 위해서라도 저는 조금씩 진화하고 발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다육 아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걸었는데 이게 제가 첫날 했는데 상품이죠. 이게 지금 21번째부터 30번까지 할 때 오늘 지금 24번째인데요. 30번까지 할 때
잘 들어오셔서 댓글 다르신 분들한테, 예. 이명숙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숙님.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 예. 콩지님 오셨어요. 아우, 반갑습니다. 공유하고 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상품이에요. 이번 주간 상품. 예, 오늘은 어떤 작품일까요? 예, 아주 좋은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이거 첫 번째 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소개해 드렸던 소품이에요. 근데, 예, 기대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두 번째 했어요. 이 액자에다가. 이거는 액자에다가 냅킨 공예를 해가지고 이것이 냅킨으로 꾸민 거예요. 아, 그랬어요? 댓글에 안 달렸어요? 아, 그래요? 오늘 열심히 달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소품으로 꾸몄고, 이제 어제는 되게 좀 제가 큰 작품을 했어요. 이런 소쿠리 채반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백봉이라는 다육. 아, 예. 아, 냅킨으로, 예, 냅킨 공예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액자로 할 때는 적용을 한 거거든요. 냅킨 공예도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백봉이라는 그 다육만으로 했고, 제가 백봉이 너무 밋밋해서 그 사이에다가 남천 열매로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예. 그 여자가 냅킨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꼬마 아가씨가 냅킨 공예예요. 냅킨 공예가 되게 이게 소재가 되게 많아요. 이런 뭐 가구에다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기회 되면은 그것도 제가 한번 선을 보일까 해요. 예. 아, 출석했어요? 예. 미경님이 안 오시면 또 섭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어제는, 이렇게 큰 거를 했고, 제가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같은 방법만 하면은 저기 하니까, 아, 예, 사공님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이 소쿠리에다가 할 거예요. 이 소쿠리에다가 할 건데, 제가 이제 어저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이제 판판한 거는, 이렇게 놓기도 하고 벽에다 걸기도 해요. 벽걸이로. 지금 아직 다 안 굳어서 제가 이제 잘 못하는데 이걸 벽걸이다 걸기도 하고 여기 그렇지 않으면 메인 테이블 같은 데 있잖아요. 거실 테이블 같은 데 이거 하나 딱 놔두면은 손님이 예. 조금 이따가 보셔요. 이제 메인 테이블 같은 데다가 딱 놔두면은 저기 다육으로 꽃꽂이를 해놓은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게 아, 예, 다육이 크리스마스. 아, 또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니까 그러네요. 다육이 크리스마스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일반 꽃꽂이는 제가 이제 어저께 쭉 말씀드린 것이 다육 아트라는 것은 다육이로 꽃꽂이를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꽃꽂이는 이제 잘해야 한 일주일, 뭐 요새 겨울이니까 2주 그렇게 가는데 얘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끄떡없어요. 얘는요 이 어저께 보여드렸는데 목대가 굵어가지고 그리고 얘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오래된 다육이라 수명이 훨씬 더 길어요. 얘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오래 갈 거예요. 관리 잘하면 1년은 문제없이 갈 거예요. 내가 꽃꽂이를 해가지고 1년을 간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소쿠리에다가 한번 하는데 이 소쿠리에다 하는 거는 조금 더 편해요. 뽑기가. 왜냐면 여기에다가 흙을 놓으면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해서 걸어 놓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놓아도 돼요. 예, 이렇게 놓으면은 뭐 큰 뭐 망가질 염려는 별로 없겠죠. 그렇게 딱 놓는다면은.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것은
이 넬솔이라는 흙을 가지고 하고요. 이거는 물을 부어서 놔두면 굳는 다육이에요. 물을 부어서 놓으면 굳어가는 다육이고요. 물을 부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흙을 이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부어갖고 수제비처럼 이렇게 수제비 만들 때처럼, 네, 정무성님 안녕하세요. 치대면은 이렇게 이런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흙을 가지고 한번 오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다육아트는 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소재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까지는 아트만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여기에다가 다른 소재를 놓는 그런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어저께는 지금 제가 꽃을 흙을 조금 썼어요. 이렇게 조금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2중, 3중으로 꽂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흙이 좀 많이 녹을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열흘을 쓰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점점 작품이 커지고,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그냥 소품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작품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깔아놔요. 흙을 깔아놓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기가 싫어요. 나중에 이제 얘가 죽기도 하고 이제 보기도 싫으면 얘 그냥 떼어내면 돼요. 떼어내고 물로 씻으면 다 씻어져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는 걱정할 게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무성님. 아까 들어오셨지? 자, 이렇게 이제 흙을 이렇게 놔서 오늘은 좀 약간 이렇게 길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흙을 일단은 이렇게 길게 펼쳐놨어요. 이게 자꾸 이제 반대라 제가 계속 헷갈리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흙을 이렇게 놓으면 이제 굳으면서 저절로 여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중이 아니고 제가 2중, 3중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로 길게 한번 해보고, 이거는 제가 말씀을 이제 몇 번 드렸는데 이제 법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제가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모든 분들이 다육을 하거나 아파를 하거나 그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을 얘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살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얘가 내 맘대로 한다고 해서 얘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줘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1단으로 한번 꽂았어요. 오늘은 2중, 3중으로 할 거예요. 3중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은 꽂아놓으면 지금 흙이 다 보이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첫째 기본적인 것이 이 다육 아트는 이 흙이 보이지 않게 촘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다육은 모아 심더라도 흙이 보이고 돌도 놓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다른 거에다가는 돌도 놓고 다른 인형도 놓고 뭐 단지도 놓고 여러 가지 소품으로 장식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육이가 있는 상태에서 흙이 보이지는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꽂았죠. 그 다음에 자, 다육 아트를 할 때 가장 좋은 그 다육이는 이런 거예요. 이런 모양, 꽃 모양. 왜 그러냐면 꽃꽂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대가, 이거는 목대가 길어요. 왜냐면 여기 꽂고 그 밑에다가 다시 또 꽂을 거니까. 얘가 목대가 짧으면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소쿨이지만 액자 같은 느낌을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쓰게 해버리면은 어저께처럼 조그만하게 놓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이 안에, 소쿠리 안에 액자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로 한번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꽂으면 이제 조금 다르죠, 느낌이. 이제 2층을 싼 거예요. 이제 2층을 쌓고 이쪽에다가 다른 꽃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얘는 사실은 금이라서 제가 아까워서 안 하려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예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운 마음을 무릅쓰고 금을 켜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직은 흙이 보이잖아요. 흙이 보이지만 이제 조금 색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꽃을, 얘는 이제 까라솔이라는 다육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1월, 2월 가면은 아주 이게 빨간색하고 이 안에는 잎은 노란색이고 가에는 아주 빨간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되게 예쁜 애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할 날을 기대를 하면서 일단 꽂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꽂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촘촘히 목대가 보이지 않도록, 아니 흙이, 목대가 아니라 흙이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흙을 감추면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흙이 뭐 보인다고 해서 뭐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흙이 보이면 이 꽃 자체가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흙을 되도록이면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식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남천을 가지고 장식을 했는데 오늘은 꽃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꽃바구니도 같으면서 또 이 바구니 속에 액자도 같으면서 이렇게 얘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색깔이 들어간 것도 포인트로 하나씩 꽂아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이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냥 흙 놓고 정말 쉬워요. 오아시스보다 훨씬 쉬워요. 얘가 이거 꽂기가 훨씬 쉬워요. 잘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어떤 꽃을 꽂을 것인가, 여기에 어떤 꽃을 꽂아서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인가만 결정이 되면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하는 거는 되게 쉬운데 그거를 하기가 약간 어렵다는 거죠. 그거를 하는 것이 이제 그 선수와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색? 그래요? 파랑색이요? 파랑색은 또 뭐가 달라요? 홍주님, 저는 녹색만 해봐서 파랑색은 잘 몰라요. 파란색 하면 어떤 효과가 또 있어요? 제가 초보라서. 예, 눈말림 오늘은 바구니예요. 이렇게 해서 꽃바구니를 완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 꽃바구니도 기지만 이 바구니 속에 액자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화면이 멈춰요? 저는 괜찮은데 네트워크, 제가 얼굴을 이쪽으로 치우면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댓글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이제 계속 색깔은 이제 겨울이 되니까 낮밤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은 계속 예뻐져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여기 있는 애도
얘도 지금 끝이 지금 빨갛빨갛 하기는 한데 나중에는 굉장히 빨간색이 되면서 이 몸 자체는 약간 노르스름하게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리본을 이제 여기다가 연출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리본을 하나 달아요. 리본을 하나. 예, 노영님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그래요? 예, 파랑색도 하나 사야 되겠네, 또. 여기다가 이제 리본을 달아가지고 이쪽 뒤쪽으로 빼가지고 끈을 하나 이제 달아요. 그래갖고 벽에다가 이렇게 벽걸이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벽걸이를 해서 이게 뭐 대단히 이쁘고 이제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바구니가 멋스럽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육은 다 똑같지만 어떠한 소재를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따라서 작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다육이 정말 쌀이 싼 거예요. 정말 쌀이 싼 건데 아니요. 어저께치보다 크지는 않아요. 어저께치보다 크지는 않은데 꽃이 어제는 되게 큰 꽃을 썼잖아요. 제가 어제는 이렇게 큰 꽃을 썼기 때문에 커도 꽃이 몇 송이 안 들어갔는데 오늘은 예, 새로운 발견이죠. 오늘은 이제 꽃이 잔잔한 꽃이에요. 그래서 아기자기하고 되게 앙증맞으면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제 이 꽃꽂이를 하는데도 우리가 되게 이제 주지하고 부지 세우면서 나머지 꽃을 할 때 굉장히 여백이 퍼플님 아니구나. 퍼플님 오셨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것을 얘는 일단은 이 흙이 안 보여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백의 미는 찾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여백의 미를 찾으면 안 되고 이제 만약에 내가 여백의 미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한쪽 하고 이쪽에다가 한쪽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가운데를 놓아두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아직은 지금 이게 4번째잖아요. 그래서 큰 꽃이 더 멋져요. 당근 멋지죠. 당근 멋지죠. 왜 그러냐면 얘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얘는 꽃 한 송이가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고 이제 얘는 비교적 저렴한 꽃으로 이렇게 멋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람마다 달라요. 큰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아기자기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소쿠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긴 탁자에다가도 하고 이제 네모난 그 상에다도 하고 그다음에 도마에다도 하고 이제 그 플레이팅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내일은 이 나무 있잖아요. 고목나무 같이 생긴 이제 그런 거에다가 한번 연출을 해볼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리본 하나 달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어떤 분들은 다 채우기도 해요. 여기다가 흙을 좀 이렇게 넣고 이 전체를 다 완전히 그냥 꽃바구니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성격들이 다 나오거든요. 뭐를 조금이라도 빈틈을 놔두면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여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다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조금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나름 멋스러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왜 그러냐면 계속 제가 동그란 방식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약간 네모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예,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순전히 자기 개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꽃이 얼마나 이제 좀 고급스러운 꽃이거든요. 얘가 고급스러운 꽃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는 제가 지금 정말 아주 큰 맘 먹고 제가 한 것이고 이제 얘는 작은 꽃이지만 굉장히 예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이제 무슨 소품 하나 넣고 뒤로 끈을 매달아 놓으면은 어떤 집에 갔더니 바구니에 다육이가 있네? 좋아한 줄 알고 가서 만져봤더니 생화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다육아트라는 것은 다육계에서도 상당히 신문물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흙 덕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다육아트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2016년에 들어왔으니까 채 10년이 안 됐어요. 지금 7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들어오려면 일본을 거쳐야 들어오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예, 신세계를 보는 듯 하죠. 저는 어디 가면은 진짜 아파트 같은 데 가도 쓰레기장부터 봐요. 쓰레기장을 봐가지고 큼직큼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큼직큼직한 것만 해요. 또 화분도 집에 다육도 조그마시간 것을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작은 것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진짜 멋있죠. 그러면 갖다 주시면 제가 멋있게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일단 보고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이제 가면은 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쳐도 저는 이렇게 반드시 주워와요. 그걸 주워와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넬솔이라는 흙을 가지고 만들었고 일반 흙으로는 안 돼요. 얘는 굳어요. 예.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지금 바로는 굳지 않지만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이렇게 매달면 안 돼요. 지금 얘가 이제 약간 들어가서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굳은 다음에 얘도 지금 다 안 굳었어요. 얘도 걸어도 되지만 그냥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디 뭐 식탁이나 한쪽이나 테이블 한쪽에 메인 테이블 한쪽에 그렇죠. 꽃을 쳐다보고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 분은 감정선에 이상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좋네 낫네 하기 전에 그냥 내가 봤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얘는 또 뭐 굳어 있으니까 물을 안 줘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소쿠리잖아요. 소쿠리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놓고요. 샤워기로 물 살살 주면 돼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살살 샤워기로 해서 주면은 괜찮아요. 얘도 얼마 만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면 돼요. 그래서 너무나 얘는 또 물을 막 제가 뭐 그 다육 처음에 할 때 한 1분씩 주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너무 많이 주면은 이 흙이 굳었던 흙이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주지는 마시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주시면 돼요. 자, 작품을 하실 때는 항상 이게 팁이에요. 작품을 하실 때는 이 잎이 이렇게 빳빳하지 않을 때, 빳빳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얘가 뭐냐면 물을 준 지가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오래됐을 때 이거를 작품을 해야 돼요. 다육이를 분갈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갈이를 할 때도 이게 물 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오히려 더 상해요. 다육이는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그 흙을 탈탈 털어가지고 뿌리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 화초를 심을 때는 뿌리가 상할까 봐서 흙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옮겨갖고 그대로 심잖아요. 근데 다육이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그 흙을 다 털어내고 뿌리도 다 정리를 해서 잔뿌리만 놔두고 큰 뿌리는 다 없애고 큰 뿌리는 어지간한 건 다 없애야 돼요. 그러고 나서 심어야 되고 설령 뿌리가 없는 거 얘 그냥 이대로 꽂아놔도 뿌리 다 나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뿌리를 그렇게 크게 뿌리에다가 뭐 중요성을 그렇게 두지 않아도 돼요. 물론 뿌리가 있으면 훨씬 더 몸살 안 해요. 몸살 안 하고 잘 크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뿌리가 없어도 잘 산다는 점, 그것이 다육이의 장점이자 맹점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나 달라, 뭐 이거 하나 주라 해가지고 내가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거침없이 잘라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밑에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번식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이제 잘라서 줘도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잘라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좀 오래 말렸다가 이 작품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 많이 주면 이렇게 하면 우두둑 다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쩌겠어요. 제 방 보셔야지. 소리를 못 들으니 제 방 드시죠. 아, 예. 다육이 벌레. 다육이 벌레가 흰색이 있는 것은 깍지벌레예요. 주로. 깍지벌레는요, 물을 안 줘서 생기는 벌레예요. 걔는 물만 주면 없어져요. 물을 주는데, 깍지벌레가 아주 심하게 끼어 있는 것은 여기에는 하얗게 끼어 있는데 이 사이 이파리에 이게 거뭇거뭇한 것이 있어요. 그게 깍지벌레 똥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생겼어요. 집안에 생기는데 얘가 물을 잘 안 주고 통풍이 잘 안 되면 그게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통풍을 좀 시켜주시고요. 물을 주고 깍지벌레는 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많이 있는 데는 제가 이제 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리냐면 저도 그렇게 방법을 쓰거든요. 이 사이 있으면 일단은 깨끗이 씻어내요. 물로 깨끗이 씻어내요. 깨끗이 씻어내고 이제 물을 흠뻑 줘요. 완전히 씻으면 다 씻어져요. 잘 안 씻어지면 이렇게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도 잘 씻어져요. 그렇게 해서 씻어가지고 놓아두시면 깍지벌레는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게 많다, 우리 집에 그게 많다 하시면은 퐁퐁 있잖아요. 퐁퐁을 한 10% 정도, 그러니까 물 10에다가 물 9에다가 이거 1 넣어가지고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줘요. 그러면 다 죽어요. 뭐 모기약 같은 거 뿌리면 이건 다 죽어요.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30평짜리 다육을 2013년도에 처음 하우스를 지었어요. 처음 하우스를 지었는데 제가 모기가 들어와서 그 모기를 제가 죽인다고 스프레이를 모기약을 한번 뿌렸어요. 모기약 뿌려가지고 우리 다육 다 죽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몰라가지고. 근데 그 모기약이 홈키파 그런 것들이 막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뿌리면. 에어로 털지 말고요. 후 작업은 알려주신 대로. 에어로 터는 것은, 저는 이제 에어로 터는 거는 얘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래서 에어로 웬만하면 털지 마시고요. 그냥 물로 살살살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 드는 것은 약간의 그 칫솔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부드러운 수세미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다. 모기약 안 돼요. 모기약은 절대 안 돼요. 얘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모기약을 뿌리잖아요. 모기약은 이게 독성이잖아요. 모기를 죽이는 거잖아. 모기가 굉장히 강한 건데 걔를 죽이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걔가 여기에 닿으면은 여기에 이제 막을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얘가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모기약으로 한번 첫 해에 심어가지고 제가 모르고, 제가 모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모기약 뿌렸다가 처음에 이파리 우두둑 떨어지고 다 죽어요. 그렇지만 뿌리는 이제 죽진 않죠. 뿌리는 죽지 않아서 이제 그대로 나중에 다 회생은 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 뿌리채 다 뽑아서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뿌리는 괜찮으니까 그냥 잎만 한번 걷어내보자. 해가지고 잎을 싹 걷어내고 물 샤워를 한번 싹 했어요. 잎은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독하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뿌리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뿌리로는 약이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도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창들은 다 살렸어요. 이 프릴 종류들은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다 뽑아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장만을 했다는 슬픈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뿌리는 거, 모기약 뿌리는 거.
모기약으로는 해결 안 돼요. 퐁퐁이 훨씬 나아요. 퐁퐁은 그 진한 거 바로 하지 마시고 10대 1 정도 해가지고 뿌리시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몇 개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저기만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잘 보이는데 이게 초록이라. 그래서 저 콩주님이 저기를 하라고 했구나. 파란색을 사라고 했구나. 초록이들은, 아, 그렇구나. 오, 아, 그래서 근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다 보일까요? 아, 희한하네. 음, 아, 초록이들이. 음, 그건 또 몰랐네. 차라리 크로마키를 한번 없애볼까요? 크로마키를 제가 일단은 한번 없애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음, 그러면 어저께도 잘 안 보이셨나? 이것도 잘 안 보이셨나? 아, 저는 녹색을 살 게 아니라 파란색을 사야겠구나. 아, 잘 보여요, 이제? 아, 네, 박현주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아까 콩주님이 파란색을 사라고 그랬구나.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 아, 이제 잘 보여요? 아, 아니, 근데 이상하네. 어저께인가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크로마키, 잘 보여요, 이제? 아, 그렇구나. 아, 또 그거 몰랐네. 말씀 안 해주셨으면 계속 그거 할 줄 알았네. 이거 할 때 크로마키 쓰지 말아야 되겠다. 파란색 살 때까지 파란색을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초보티가 확 나네요, 이제. 알겠어요. 아, 그렇구나. 로딩이 근데, 아니, 내 것이 문제가 생기면 저기는데 왜 내 거는 되는데, 이게 송출이 될 때 그게 그러나 봐요. 아, 아하, 그렇구나. 아, 그래요? 아무튼 정보 감사해요. 진짜. 아니, 아까 콩주님이 들어오시더니 파란색을 사셔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 녹색 할 때는 녹색 옷을 입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제가 이게 녹색인 것을 생각을 못하고 제가 이거를, 녹색하고 파란색 처음에 저기를 했는데, 진짜. 예. 선배님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니까요. 이야,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 또 배웠네요. 예. 아니,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생각을 못한 거죠. 이게 녹색이면? 아니, 저한테는 이렇게 잘 보이니까 뒤에 꽃 배경도 녹색이라서, 오늘 녹색이라서 그랬고. 아, 그랬구나. 어저께는 이제 꽃색이 빨간색이라서 그게 그렇게 됐구나. 아무튼 이제 그건 그렇고, 일단은 깍지벌레는 이제 물을 안 줘서 생기는 병이에요. 물을 안 줘서 깍지벌레가 생길 정도로 물을 안 주시는 분들은 다육이를 절대 죽이지 않아요. 깍지벌레가 생겨서 죽지는 않아요. 걔네들은 깍지벌레는 물만 주면 살거든요. 근데 이제 물음병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다육이한테는. 물음병이 뭐냐면, 물음병은 물을 많이 줘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물을 많이 생기는 물음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는 그냥 죽어요. 걔는
왜 회생이 안 되냐면 깍지벌레는 그렇구나. 깍지벌레는 뿌리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만 생기는 거고, 물음병은 물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다육식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뿌리를 뽑아보면은 일반 식물들은 뿌리를 뽑으면 오래된 애들은 막 뿌리가 엄청나게 막 뻗어 있잖아요. 근데 다육이는 오래된 애들도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은 그렇게 물을 안 줘도 사는 거예요. 물을 미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는 이제 오래된 것도 뽑아보면은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큰 뿌리는 식물이 사는데 별로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걔네들은 잘라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잔뿌리만 드는데 얘 뿌리가 특히 다육 뿌리는 잔뿌리가 밖으로 한번 나오잖아요. 산소하고 접촉을 하면은 그 뿌리는 죽어요. 다시 뿌리가 생겨요. 근데 그 뿌리가 생기도록 지탱을 해주는 것이 먼저 난 잔뿌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심어도 제가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얘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그 사이에 물을 주면은 얘네가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심어놓고 거의 한 달 동안은 물을 안 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이게 봄에는 뿌리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이제 여름이나 이제 가을에도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봄이 가장 잘 나오고 겨울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조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을 안 줘도 전혀 끄떡없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물을 주는 것이, 제가 분갈이를 하면은 보통 일주일 있다 물을 주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로 뿌리가 없는 상태로 얘 그냥 흙에다 꽂아 놓을 때는 한 달 정도 지나서 물을 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틈틈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깍지벌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깍지벌레는 물을 주지 않으면 생기는 병이다. 하얗게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니까 어떤 분들은 병 들었다고 해가지고 버려버려, 뽑아서. 근데 버리지 마시고, 깍지벌레가 이렇게 약간 큰 나무에가 꽉 쩔어 있어요. 해도 잘 안 돼. 그러면 물에다가 한 뿌리 완전히 뽑아가지고 흙 다시 쳐내고 물에다가 한 하루 정도 담궈 놓으셔요. 담궈 놓으시고 이렇게 칫솔 같은 걸로 살살살살 문지르거나 수세미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목장갑 있잖아요. 실장갑을 끼고 그 장갑을 이렇게 살살살살 문지르면은 아주 잘 벗겨져요. 잘 벗기고 나서 딱 헹궈서 심으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 잘 살아요. 깍지벌레는. 근데 이제 진짜 심한 때는 여기다가 막 시커멓게 똥 싸놓거든요. 그게 시커먼 게 똥이에요. 깍지벌레 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거만 해주면은 깍지벌레는 문제가 없다. 무서운 게 물음병이다. 물음병은 그냥 어쩌노까지 잘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갔을 때 막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물음병이에요. 예, 밖에 내버리지 마세요. 내버리는 분 많아요. 병 걸렸다고. 그리고 깍지벌레는 옮기지도 않아요. 잘. 걔는 얘가 물이 안 줘서 그냥 생긴 거기 때문에 그냥 얘한테만 있어요. 잘 안 옮겨요. 다육이가 생각보다 잘 안 옮겨요. 충이면 옮기지, 충이면. 깍지벌레도 일종의 충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렸고요. 오늘 작품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쿠리 안에 액자예요. 소쿠리 안에 액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도 그랬는데 어저께는 선생님들이 안 봐서 이걸 몰랐나 봐. 어저께 이거 했을 때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크로마키 이야기 안 했는데, 어저께는 제가 이 바탕색도 어저께는 좀 빨간색으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나 봐요. 그랬구나. 알려주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내일은 제가 좀 더 또 색다른, 지금까지는 이것도 다육아트의 초보 과정이었어요. 초보 과정이었는데 내일은
조금 더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제가 가지고 내일은 선보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댓글 열심히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나머지 패치님들도 오늘 저녁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내일 하루도 편안한 모습으로 보내시고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김제에 있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갤러리 팜의 안티카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